저항에 대한 거 생각했었고요. 그 저항을 우리가 지각을 하고 인지에서 출력을 해내는데 두 발로 하는 스쿼트의 주제를 가지고 소음차를 뺀 건데 중력을 기준으로 이제 수직축이라는 걸 세웠었죠.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도 그런 얘기 하니까 수직축을 세우는데 그런 외회전하는 거랑 외축으로 밀어주세요라는 그 큐잉에 대해서 그게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뭐가 좋을까 그런 걸 좀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앞꿈치 체중 발 밀기랑 모멘트 암이라는 개념 그리고 지각이 출력 단계에서의 그 흐름의 실전 적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면이 있죠? 앞꿈치가 있죠? 고관절, 척추, 머리까지 중력 기준으로 섰을 때 수직선의 흐름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집에 중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발이라고 했어요. 발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양발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우지부랑 수지부라는 데가 있어요. 발가락이 저희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치면 이 부분 있죠. 여기를 모지고 여기 수지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뒤꿈치겠죠. 이 삼각형을 저희가 기준을 두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삼각형이 지면에 다 닿아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수직축이라는 걸 세우려고 하기는 저희 앞꿈치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선입니다. 이걸 세운 상태야 스쿼트 자세를 했을 때 이거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뭐냐면 이 수직선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게 있는데 딱 섰어. 그럼 서면 뒤꿈치가 닿고 이 세 선이 연결 상태에 서 있었다고 했었을 때는 수직축이 아니라 면에 대한 안정성은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움직임의 동작을 갔을 때는 어려운 게 얘가 이렇게 서 있어. 근데 어떤 물건을 세운다고 하거나 중심을 잡고 그대로 이렇게 멈춰지게 하려면 이 수직축을 딱 선을 맞춰서 저항의 값이 딱 완전히 좌우가 동일하게 이렇게 딱 세워야 된단 말이야. 뭐 이렇게 세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뒤꿈치에 닿아있다는 개념은 뭐냐면 약간 이거예요. 뒤꿈치 축으로 많이 체중이 이동된다 하면 이게 뒤로 가 있는 거야. 그럼 넘어질 거 아니야. 근데 요거를 완전히 세우려면 요 수직선에 맞춰서 이렇게 세워야 된단 말이야. 제가 손을 안 대도 딱 서게 만들어놔야 돼 사실. 근데 그게 수직축으로 우리가 만든다는 느낌이 이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 중력에서 작용하는 그 수직선을 저희가 딱 세울 수가 있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라는 개념을 또 얘기했었는데 그 개념은 저희가 그 수직선을 볼 수 있어야 돼. 눈의 가상으로 저희가 연결하는 이 앞꿈치 선이라고 했을 때 발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하태부, 대퇴부가 있고 엉덩이가 이렇게 대퇴부가 있다고 하고 몸통이 연결되죠. 그러면 여기 머리가 있다고 칩시다. 제가 말한 이 수직선은 이겁니다. 이게 앞꿈치에 닿아 있는 거야. 그래서 트레이너가 보는 어떤 평가의 그 눈을 보려면 일단 무조건 이 수직선을 내가 가상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가상으로 그릴 수 있는 거 플러스 이 사람의 움직임을 내가 그 관절이나 그런 조인트들이 있으니까 그 근육에 대한 움직임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수직선상에서 엉덩이 고관절이나 무릎관절, 발목관절 이렇게 멀어지면 저기 잘못 쓰이고 잘 쓰이고 이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선은 수직선상을 만들어 놓는 거. 이거 무조건 세워놔야 돼요. 지각이 출력 단계에서 세 가지를 나눠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발 앞꿈치랑 고관절 중력선에 대한 감각을 깨우는 건 지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인지한다는 거 중심선에 섰을 때 내가 그 관절의 위치나 근육의 어떤 그 감각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지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출력을 하면 이제 스쿼트 동작이 나가겠죠? 그 정확한 정렬 속에서 힘을 그 내는 동작들을 내가 이렇게 수행해내는 거야. 그걸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력은 어디로 작용하나요? 중력은 사실 쉽게 많은 책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냥 아래로 작용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핵으로 작용해서 중력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저항에 우리가 대항하려고 이제 몸이 서는 거고 그 수직축을 만든다고 하면 그 핵과 반대 방향으로 몸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좀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수직축이라는 게 이제 중력선의 기준을 몸을 곧게 세우는 힘의 흐름인데 그 수직축이 무너진다라고 했었어요. 이게 무너진다. 이 수직축이 휘거나 꺾이거나 이런 식으로 몸이 반대로 좀 틀어진 상태로 이제 수직축이 깨진다고 하면 힘의 손실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불안정성도 늘어날 테고 관절의 부담도 증가한다고 했어요. 저희가 스쿼트 동작에서 수직선을 세우면 여기에 수직축이 작용할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저희가 앉았어. 그럼 이 중심선이 이렇게 가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걸 내가 본다고 하면 이렇게 앉았을 때 고관절 자체가 더 먼저 멀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중력의 수직선을 내가 이렇게 가상으로 세워놨다고 했을 때 어디가 제일 멀어져 있어요? 지금 고관절이 멀어져 있잖아. 그럼 지금 부하가 어디가 오겠어요? 고관절이 와요? 무릎이 와요? 이거 고관절이랑 무릎이 온다고 하는 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자, 왜냐하면 보세요. 모멘텀이 뭐냐 하면 요 스틱이 있어. 그럼 중력선이라고 하면 그 수직선 있잖아. 중력선 여기 있죠? 이게 딱 서 있는 상태야. 그러면 토크는
이 중심선에서 이렇게 멀어진 만큼의, 이 중심선에서 멀어진 만큼의 여기에 거리 있죠, 이 거리. 이게 모멘텀이야. 근데 이게 가까우면 어때요? 내가 힘이 덜 들 거 아니야, 얘를 지지하는 데 있었을 때. 근데 멀면 어때? 이걸 지지하는 건 힘들단 말이야. 그럼 중심선을 세웠어요? 그럼 이렇게 앉았을 때 엉덩이가 먼저 빠졌어. 그럼 중력이 우리가 해부작용한다 했잖아. 그럼 이 지지되는 체중을 버티려면 온몸이 움직일 텐데 엉덩이가 쭉 빠져 고관절이 빠진 상태가 되면 허리에 부담이 올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력이 위에서 아래로 지금 작용한다고 했었을 때 이 뒤통수부터 허리까지 이렇게 작용하면 여기가 아프지. 무릎이 왜 아파? 허리가 멀어져서 이 멀어진 고관절만큼 허리에 부담이 오는 거지. 근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만 갔어. 그럼 어디가 와요? 무릎이 먼저 나가고 하면 통증이. 이거는 누가 봐도 무릎이 아플 것 같지 않아요? 모멘텀이 길잖아. 그래서 스쿼트 할 때 제가 이런 표현을 줘요. 엉덩이랑 무릎이 동시에 천천히 멀어지게, 몸통은 그냥 그 허벅지 안쪽에 그대로 들어가서 요 안으로 쏙 넣어진다, 내지는 배꼽이 뒤꿈치 터치되는 느낌으로 그대로 앉으세요라는 표현을 줘요. 왜냐하면 모멘텀이 여기 중심이라고 했을 때 거리가 멀어지면 멀을수록 관절에 부하가 더 생기니까 최대한 그거를 맞추면서 나누는 거야. 얘랑 나눠서 천천히 멀어지면서 몸통이 그대로 들어가요. 왜냐면 중심선이 우리가 하이바 스쿼트라고 했을 때 바벨이 외력에 대한 바벨에 대한 무게 때문에 작용하고 걔가 있는 게 수직축이잖아. 그 중심선을 내가 지키면서 최대한 이렇게 멀어지면서 몸통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빠져. 그럼 허리 부담이 올 거야. 딱 봐도 허리 아플 거 같잖아. 근데 또 이것도 있어요. 멀어졌어? 근데 쭉 앉아. 근데 더 앉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못 앉아. 왜냐면 뒤로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체중을 내가 중심에 맞추려고 하면 엉덩이가 빠지다가 무릎이 나와. 그러면 부담이 지금은 얘를 받았어요. 바로 손에 나잖아. 받았어요? 근데 그만큼 그 간격, 모멘텀이 그 길어진 거리가 밑에서 체중에 대한 이 중심선을 맞추려고 앞꿈치로 넘어와서 팡 하고 무릎에 한 번 더 이렇게 슬라이드 되면서 무릎을 한 번 더 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 나갔다 꽝! 무릎이 아픈 거야. 꽝! 이게 아니라 같이. 그 모멘텀이라는 개념을 다시 잡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중심선을 봐야 된다는 그걸 먼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린 거야. 자, 그리고 발밀기의 원리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할 겁니다. 발을 양옆으로 미는 거랑 발을 이렇게 외회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외회전이랑 바깥쪽으로 민다라는 개념을 봤을 때 저희가 엉덩이 근육, 대둔근, 중둔근 이 근육들의 역할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가 서 있어. 두 발을 서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고관절 안정화, 관절 안정화, 그거 다 맞는 말입니다. 엉덩이 근육 말 그대로 지면을 약간 양옆으로 민다. 몸의 중심축에서 바깥쪽으로 민다. 그런 방향이, 화살표 방향이 제가 손가락 가리키는 방향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 두 발 스쿼트 말고 예를 들어 스플릿 스쿼트를 앞뒤로 뗐어. 그럼 방향이 좌우로 밀었을 때 이 방향이 이렇게 될까요? 얘는? 약간 이렇게 되겠죠. 느낌이. 이런 식으로 밀겠지. 그래야 지면을 더 강하게 양옆으로 밀 거니까. 민다라는 개념이랑 회전이랑은 달라요. 이 회전을 하는 순간 내가 생각한 중근 힘이 잘 안 쓰여요. 밀었을 때 웰치 벌리고 했을 때 중둔근이 쓰이고 이렇게 밀었을 때 엉덩이까지 같이 쓰이는 거지 이렇게 회전하는 패턴을 쓰면 안 돼. 외회전했을 때는 이상근이나 그 내젤이나 이런 것들이 쓰기 때문에 보상 패턴이 특히 회원들랑 시켰을 때는 밀어주세요라는 개념이 가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 보상 패턴을 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뭐냐면 회전을 했어. 제가 분명히 얘기했던 건 미는 거였는데 회전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토크가 회전시키는 힘이야? 관절에 토크라는 게 생겨. 회전시키는 힘이 생기는데 그거를 표현해 줄 때 자, 뭘 딱 봤어. 근데 내가 봤을 때 회원님이 앉는데 이 발 자체가 이 외관슬 됐어? 아치가 무너진 상태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면 큐잉 어떻게 돼? 보통 무릎이 외관슬이나 이렇게 아치가 무너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는 밴드에다 끼비나 근데 저희가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어. 그러니까 큐잉을 줄 때 무릎부터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릎은 결과값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면 양옆으로 밀었을 때 그냥 결과값이 무릎이 열어진 거지 바닥을 안 밀었을 때 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과정에서 관절이 그냥 밀어져서 결과로 나온 거야. 근데 얘만 무릎만 큐잉을 줬어. 근데 발이 무너져 있어. 무릎만 벌렸어. 이러면 무릎에 회전이 더 일어나서 통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 발을 밀어줘야 돼. 얘를 아무리 밀어줘도 여기가 발이 안 되면 이 무릎은 제자리를 안 와요. 왜냐하면 중력의 선이 연결돼서 발에서 시작된단 말이야. 그럼 발을 봐야 돼. 우리 발을 보고 해야지. 근데 여기서 왜 회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발에 대한 힘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무릎을 더 과하게 돌릴 수도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무릎 퀴잉하는 게 무릎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발바닥을 보고 옆면으로 밀어준다 얘기해야 돼. 무릎만 걸리세요 하면서 밴드를 여기도 끼지만 저는 발이 잘 됐을 때는 끼는데 여기만 무조건 끼니까 여기부터 낄 수도 있어. 얘를 미는 패턴도 써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모멘텀의 얘기를 제가 아까 했었죠. 이렇게 스틱을 잡았어. 이게 엄청 무거운 거야. 그럼 이 수직선 상황에 있었을 때 중심 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모멘텀 거리가 길어진다 했잖아. 볼트가 이렇게 있어. 스패너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얘를 내가 이제 이 나사를 돌려야 돼. 얘를 어떻게 돌려요? 손잡이 위치를 어디를 잡아? 스패너를 잡아서 이 얘를 돌릴 거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 잡는 게 아니라 이쪽 잡잖아. 끝에 잡잖아. 그죠? 왜 끝에를 잡냐고. 얘가 아까 토크가 뭐라고 했어? 제가 회전시키는 힘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방향을 예를 들어서 스패너를 했었을 때 이렇게 내가 돌릴 거야? 멀리 잡는 이유가 이 토크를 강하게 이렇게 해주면 쉽게 되잖아요. 쉽게. 그럼 얘는 지금 손잡이 위치를 봤을 때 모멘텀이 여기 있잖아. 모멘텀의 거리잖아. 이게 거리 여기. 모멘텀의 거리잖아. 이게. 이 거리가 스패너 끝쪽을 잡으면 길어지니까 지금 거리가 긴 만큼 내가 그 쓰는 그 힘 있잖아. 힘에 대한 걸 생각을 해봐야지. 모멘텀이 길어지니까 더 많은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짧게 잡으면 어때? 모멘텀의 길이가 짧으면 내가 힘을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힘을 더 줘야 되잖아. 볼트를 조일 때 스패너를 길게 잡으면 힘이 덜 듣고 쉽게 돌아가. 모멘텀이 길어지니까 토크 값을 우리가 낼 때 쉽게 토크를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쿼트 상황에서 바벨이 몸에서 멀어지면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해? 그 내 몸에 기준으로 했을 때 관절 기준 모멘텀의 길이가 어때요? 바벨이 몸에서 멀어진다는 게 모멘텀의 거리가 더 길어지는 거야, 짧아지는 거야?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은 힘이 필요하고 관절의 토크 값을 토크가 더 생길 수 있잖아. 더 생겨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더 힘들고 부상 발생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선 상태에서 이전에 저희가 뒤꿈치를 지면에서 1cm만 든다라는 어떤 퀴잉을 줬었잖아요. 이번에는 완전히 드는 게 아니라 지면은 뒤꿈치가 닿아있는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발, 모지구, 소지구 쪽 있죠. 거기에 체중이 분산될 수 있도록 뒤꿈치를 아주 살짝만 들려고만 해보세요. 살짝만. 그 다음 이렇게 조금만 유지해 주실 거예요. 내 중심축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떻게 형성되는지, 너무 발가락 쪽으로 이동된 건 아닌지, 아니면 뒤꿈치를 너무 넘어간 건 아닌지, 좌우 다른 건 아닌지 그런 것도 체크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일반 스쿼트 하기 전에 살짝 관절이 아니라 근육에 텐션을 걸죠. 선 상태에서 축은 항상 앞꿈치에 시작 자세 잡아놓고 살짝만 앉아볼 거예요. 잠깐만 앉으세요. 조금만. 앉는 동작이 내려가는 순간에 근육의 텐션이 딱 걸리는 그 지점까지만 가면 돼. 무릎을 쭉 펴기 바로 전에 살짝 접는 느낌 있죠? 거기서 딱 멈춰주실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앉으세요. 됐습니다. 유지할게요. 자, 그 상태에서 체중 오른발로도 보내보세요. 오른발로 보내보세요. 자, 왼쪽으로도 왼쪽 발로도 보낼게요. 체중 이동되는 걸 좌우로 느껴보세요. 내가 실제 스쿼트 할 때 좌우에 대한 밸런스 깨진단 말이야. 다시 이제 좌우로 나눈 거예요. 자, 5대5로 나눌게요. 자, 이번에는 뒤로 조금 더 올 거예요. 체중에 대한 분산을 뒤꿈치로 조금 더 보낼게요. 그 다음에 발가락 앞쪽으로 쭉 넘어올게요. 자, 최대로 와봐.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최대로 와봐. 살짝 들려도 돼요. 자, 이제 뒤꿈치를 다시 할게요. 이제 뒤꿈치 안 뗀 상태에서 다시 올게요. 뒤꿈치가 지면에 닿아있고 체중을 뒤꿈치로 보내는 겁니다. 발가락 안 들 거야. 자, 더 다시 앞으로 발가락 앞쪽으로 보낼게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발가락 앞쪽으로 보냈죠? 발가락 앞쪽으로 보냈을 때 내 발가락으로 지면을 강하게 꽉 누른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너무 세게 꽉 누르는 게 아니야. 살짝만 짚는 거예요. 그리고 양옆으로 미는 거 있죠. 제가 얘기했었던 그 몸의 중심에서 양옆으로 미는 외측 벌림 있죠. 걔도 너무 세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안고서는 체중에 대한 거를 수직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양옆으로 너무 세게 밀면 내가 원하는 그 근육이 아니라 너무 엉덩이 쪽에 그냥 과하게 미는 힘이 쓰이잖아요. 그죠? 적당하게만. 살짝 잡은 상태 느낌만 나서 오케이. 양옆으로 살짝 밀었어요. 그러면 이때 엉덩이 느낌 나세요? 살짝 나세요? 자, 더 세게 밀어봐. 이번에 쫙 밀어봐. 엉덩이 느낌 더 잘 나세요? 자, 그 많이 나는 그 형태에서 조금 줄여서 약간만 미는 느낌 살짝만 가져가 보세요. 이렇게 서고 발을 이제 어깨 너비로 벌려볼 거예요. 발 어깨 너비 토박도는 30도 정도 열어줄게요. 열었어요. 이 토박도 30도 여는 이유 제가 뭐라고 했었죠? 뭐가 좀 찝히니까 여는 것 같습니다.
자, 토박 30도 연 상태예요. 그 다음에 체중 앞꿈치로 살짝 보내세요. 자, 이번에는 왼쪽벌리 말고 반대로 모으는 걸 해볼게요. 내가 약간 모으는 거야. 무릎을 모으는 게 아니라 발 지지된 그 면이죠. 지면을 미는 그 발을 이렇게 안쪽으로, 내쪽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힘으로. 그러면 아치가 깨지면서 발목이랑 무릎이랑 뭐가 안으로 들어오죠. 그죠? 그걸 느낀 상태에서 왼쪽 벌리게요. 자, 5번 할게요. 모으는 거 먼저 해보세요. 제자리 볼게요. 약간 앉아서 할게요. 살짝 앉아. 관절 약간 접은 상태야. 거기서 내쪽으로 모여서 살짝 통증 어느 선까지만 너무 과하게 하면 아프니까. 자, 반대쪽으로 밀어보세요. 다시 하나 모았다가 다시 밀어주고 다시 셋 벌리고 넷 벌리고 한 번 더 모았다가 5. 자, 왼쪽 벌림 했을 때 엉덩이 잘 들어가세요. 지금 느낌 나세요? 안 나면 안 난다고 하셔도 돼요. 보통 회원님 잘 안 나? 약간만 나세요? 자, 서볼게요. 이제 근육의 느낌, 그 자극 그거를 100% 신뢰하시면 안 돼. 안 쓰시는 분들은 자극을 몰라요. 잘 못 써. 그러니까 그 동작을 느낌 안 나요? 틀렸어요가 아니라 당연히 근식의 영역이 덜 빼서 운동하면서 좀 좋아질 겁니다 라는 그냥 지도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봤을 때 정확하게 나는 것 같으면 넘어가요. 다시 앞에 살짝 앉았습니다. 자, 왼쪽 벌림 약간 했어요. 왼쪽으로 밀어냈어요. 그 다음에 체중을 약간 앞꿈치로 가져왔죠. 이때 아까 얘기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발가락의 느낌이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발가락 너무 꽉 찝는 게 아니라 살짝만 누르세요. 발가락의 느낌은 있어. 근데 너무 강하게 체중이 발가락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내가 앞꿈치 선에서 벗어난 거야. 아까 오지구랑 소지구의 이 라인이라고 했죠. 발가락 너무 넘어가면은 잘못된 거야. 자, 준비해보세요. 앞꿈치 선에 맞추세요. 자, 그 상태에서 엉덩관절이랑 지금 무릎관절 자체가 같이 멀어지면서 지금 이거 살짝 앉았을 때 몸통각도 생겼잖아. 그 몸통각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간다고 생각해요. 그대로 내려가. 정지. 자, 엉덩이랑 무릎을 같이 빼주는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같이 멀어지는데 몸통이 고하면 쏙 넣어지는 거야. 다시 써볼게요. 축이 바뀌죠? 축이 지금 몇 명 바뀌어. 다시 할게요. 자, 앞꿈치 축 맞추세요. 자, 천천히 앉으면서 무릎이랑 엉덩이가 같이 멀어지면서 중심 축에 대한 그걸 지키면서 가는 거야. 동작은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는 거야. 체중이 뒤로 넘어가지 않나요? 정지. 잠깐만 계세요. 몸을 숙이는 게 아니야. 제가 미는 만큼 그냥 체중이 가세요. 지금 여기 어때? 어디? 자, 서볼게요. 자, 천천히 다시 앉을게요. 무릎 같이 멀어져. 무릎 같이 가. 무릎 같이 가. 상지부터 상지 더 숙일게요. 거기서 그대로 천천히 앉을게요. 그대로 서기. 지금 손이 허벅지랑 쭉 하고 무릎으로 내려가는 느낌. 지금 데드리프트 하는 느낌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손을 이렇게 뒤로 해서 그냥 흉추를 세워. 세운 상태에서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서기. 자, 설 때도 빨리 서지 마세요. 섰을 때 완전 쫙 피기 바로 전까지만 할 거예요. 여러 개 이어서 할 거니까. 정지. 지금 체중이 뒤꿈치 1cm 살짝 들려고만 해보세요. 들려고만 해. 됐어! 여기야. 제가 뒤꿈치 살짝 1cm만 들어볼게요 라고 했을 때 체중 이동됐던 데 있잖아요. 네. 거기가 수직축의 발 시작점이 여기라고. 아까 지금 뒤였어. 진짜. 축이 항상 똑같습니다. 풀스쿼트 할 때도 완전히 여기서 더 앉을 거면 당연히 앞으로 뒤꿈치 들면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희는 100% 하는 게 아니야. 90%로 앉는 패턴으로 여기까지 풀스쿼트 하고 설 거니까 축에 대한 그 여기 발의 시작점이 항상 같아야 돼요. 여기까지 앉으면 당연히 앞으로 오겠지만 그건 아니니까 앞뒤로 흔들리는 것 자체가 내가 그 만드는 중심축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가상선 있죠. 그 수식축에 대한 가상선 그거 스스로 그릴 수 있어야 돼. 살짝 앉아보세요. 정지. 고개 살짝 들 거예요. 자, 축이 지금 어디 있는 느낌이세요? 앞꿈치세요? 발가락은 아니죠? 지금은 체중이 약간 엉덩이 쪽 넘어왔죠? 뒤꿈치를 조금 더 갔죠? 뒤꿈치 살짝 떼려고 해요. 갔잖아, 그죠? 지금 미세하게 다르지만 선생님이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엉덩이 쪽 뒤로 체중 뒤로 오는 거 혹시 보셨나요? 지금 살짝 쏠게. 됐어. 여기야. 이제 뒤꿈치 살짝 대세요. 됐어요. 자, 상체 더 안 숙여도 되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쭉 앉아보세요. 정지. 뒤로 좀 넘어온다. 약간 넘어온다. 그렇죠. 거기서 섞여요. 천천히 섞여요.
대한 걸 잘 맞춰야 돼. 제가 예전에 그런 거 했었어요. 수직 점프한다. 그래서 계속 막 점프도 뛰고 줄넘기 같은 것도 했었죠. 그리고 뭐 태권도나 뭐 다른 스텝 받는 여러 종목들 설명하면서 앞꿈치에 대한 축 이동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리고 점프를 팡 했을 때도 그 축이 뒤꿈치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뒤꿈치가 아니라 들린 상태에서 점프 팍 뛴다고 했었잖아. 그 축이 연결돼요. 실제로 세게 뛰거나 빠르게 한다고 했을 때 몸에 데이터 값이 있어서 앞꿈치를 쳐야 되는데 그게 세게 뛰고 내가 강한 힘을 낼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근데 천천히 하거나 그냥 스쿼트라는 동작을 한다라고 개념을 딱 잡으면 바로 체중이 막 계속 앞뒤로 흔들려요. 내지는 무릎이 아프나 다치니까 엉덩이 더 빼야지 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동작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봤을 때도 저희가 이렇게 스쿼트를 할 때 앉아서 그런 중심 쪽을 잡았어요. 그러면 엉덩이 관절이랑 무릎 관절 자체가 서로 멀어진다 했잖아.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잡은 이 상지각도 있잖아요. 얘가 여기 있는 하태부의 각도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무릎을 덜 나가게 하려면 지금 중쪽에서 무릎도 나갔잖아.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이에 따라 달라 더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길이는 더 나가야 돼. 그거를 생각하고 하면 돼요. 모멘텀의 거리에 대한 그 체감을 하려면 아까 바벨에 대한 잡았던 거지. 바벨 잡고 있는 엄청 무거운 더 버텨야 되는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자, 아까처럼 스쿼트 동작 할 거야. 손바닥으로 받쳐주세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중심선이 이 발 앞꿈치 있잖아, 그죠? 살짝 앉았어요. 축에 맞춘 거야. 지금 이 저항이 우리 몸에 가까워서 모멘텀이 거리가 없는 거잖아, 그죠? 천천히 앉아요. 네, 설게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하죠? 근데 모멘텀이 길다라고 하면 얘가 멀어져 있지. 벌써 이게 하는 것도 힘들잖아. 천천히 앉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만큼 나가만큼 내 몸이 전체로 더 뒤로 빠져야 되잖아. 이게 이렇게 안 되잖아. 그럼 모멘텀의 그 고관절에서 토크값이 더 많이 나면 힘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 그죠? 더 큰 힘을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관절에 무리가 간다는 얘기야. 들고 있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고.